광주시가 올해도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소, 육교 철거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이 쉽도록 개선에 나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 주소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아람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가장 내세우는 정책이 바로 무장애 도시입니다. 저마다 무장애 도시 선포식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지원을 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용어 정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장애 도시란 1차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용자가 도시 환경을 향유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모든 장애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무장애라는 단어 때문에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무장애 도시가 꼭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무장애라는 용어 때문에 막연히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개념이라고 혼동하기 쉽지만요.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도시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살펴봐도요. 노인과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상버스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게도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네. 광주시의 저상버스 보급률 어떻게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0년에는 27.8%, 2021년에는 30.6%로 보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광주시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살짝 아래인 29.7%에 그쳤습니다. 예, 타 시도 간에 비교했을 때 뭔가 아주 많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러지도 않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피부로 느끼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저상버스의 부족과 긴 배차 시간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의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등 교통약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타는 것도 어렵고 저상버스도 몇 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오잖아요. 근데 저희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리면 3시간 정도까지. 이게 배차 간격이 65분 정도 되거든요, 광주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동은 정말 기본 수단인데 3시간을 기다려서 탄 적도 있다는 얘기는 좀 충격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 이상씩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텐데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 101개 중 39개의 노선에만 저상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률이 높아져도 노선이 다양화되지 않는다면 저상버스 자체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화단이나 휴지통 등 버스 승하차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없애 교통약자의 정류소 접근과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설계한 정류소인 무장애 정류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차도 중요하고 이제 노선도 중요한 부분이겠고 또 이제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도 거리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런 것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상버스가 도입돼도 승강장과 보도의 단차, 또 정확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등 정류소의 장애 요인 탓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힘들다는 점에서 무장애 정류소 확대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광주 장애인연합 강철민 팀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 사안이거든요. 어떤 시간에 대한 제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어울려서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그런 인권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들도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다른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렇게 좀 특수한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평등하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저상버스 도입이나 무장애 버스 정류장 확대하는 것,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다른 문제가 바로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설치인데요. 네. 일부 정류장에는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 5개 광고물로 가려져 있기도 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승강장에 이제 있는 모든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못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대나 됩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 설치된 1,185개 중 버스 진출 방향에 설치된 정류장은 130곳, 그리고 이 중 5개 광고물로 가려진 시설물은 58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거는 민원 넣으면 즉각 바꿔줄 수 있을 텐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군요. 사실 얘 같은 경우도 규정 사항은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정류장의 경우는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한 표준 규격은 존재하지만 역시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광고물 설치 방향이나 위치 그리고 정류장과의 거리 방향 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리하는 담당자 의견과 설치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때 버스 정류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설치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홍종철 보행안전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의 교통약자의 수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우선 교통약자를 정의하게 되면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까지 포함하게 되고요. 네. 2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이며 그중 장애인은 약 17%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 교통약자 비율은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26%인 41만 명이고요. 그중 장애인 비중은 18%인 7만 439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율만 봐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장애인의 이동권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는 신체적으로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광주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적지로 향하는 노선이 없어서 여러 번 바꿔 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3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기다리신대요. 네. 증차가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범위는 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이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교통수단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버스나 도시철도가 있겠고요. 여객시설은 정류장, 도시철도 이용 시설이 있으며 이동 편의 시설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보장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왜 증차나 이런 노선의 변경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거든요. 불편하게. 네. 우선 그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아마 느끼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높은 계단으로 인한 탑승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그 차량 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 안내판이 부족하다든지 또한 그 특별 교통수단의 경우에 대기 시간이 긴다든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답변만 계속해 주셔서 제 질문이 계속 헛돌고 있는데 네, 이제 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의 대안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몇 가지. 우선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크게 이제 3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세비코를 127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 한 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법정 도입 대수 100%를 충족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둘째, 그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는 바우처 택시 31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하여 세비콜의 대기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상버스인데요. 저희가 저상버스 운행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23년 말 현재 우리시 저상버스 운행률은 39%이나 올 하반기 6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운행률이 약 45%까지 높일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계획에 따라 오는 30년까지 운행률을 100%까지 높여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동권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거든요. 네. 아마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운행에 대한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2030년까지라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이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내가 네. 이동을 하는 데서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네. 기억해 주셨다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홍정철 보행안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물리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과 무장애 버스 승강장뿐만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 저상버스를 이용했을 때 장애인 콜택시를 타지 왜 버스를 타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고 또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법을 몰라서 타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모두의 운전기사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한 분이라도 네.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 좀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배리어 프리법에 따라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고령자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고요. 철도, 버스, 여객선, 공항 등의 여객시설을 대상으로 무장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에도 중소 저상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박사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상버스 보급하고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제 그 버스 정거장의 연성 높이 그런 게 좀 표준화돼야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내버스 기준으로 지방하고 서울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고 서울은 한 60에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나 주요 도시를 보면 거의 90%에 가깝거든요. 100%인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저상버스 보급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시각장애인 버스 탑승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버스가 문이 열리면 음성으로 버스 번호를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버스에는 그 정도까지 시스템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버스 식별이나 버스 탑승할 때 안내 정도는 자동으로 음성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부족하면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점 이런 것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벽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광주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적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도 한하루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